네, 안녕하세요. 고베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그 하노이 어학당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노이 사범대 어학당이 이제 그 로컬 시장 사이에 있는 골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입을. 여기가 맨 처음에 제가 하노이 도착했을 때 캐리어 끌고 가장 먼저 왔던 곳입니다. 짐을 놔두고 집을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당일에요. 네. 여기가 하노이 국가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늘 질비해 있어서 치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노이는요. 그래서 여기가 29번 골목인데 여기로 들어가면 저희 어학당이 나와요. 맞나 모르겠네요. 맞네요. 여기 제가 오토바이를 세워놨거든요. 네. 그리고 어학당이 조금 이제 학생이 늘어나가지고 제법 그 임대한 건물들도 많아졌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약간 K-무브라든지 이렇게 정부 프로그램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들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어학당 건물이고요. 본체는 살짝 저 앞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본사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본관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리셉션이 있고, 네. 이게 구글 맵에는 하노이 사범대 어학당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무슨 머시기 연구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나중에 제가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ILCRA 이크라라고 부르던데 잘 모르겠네요. 네, 여기는 원장님이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나중에 따로 뵐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인데 이렇게 건물 위로 올라가면은 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어학 연수 오시면은 뭐 건물 컨디션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베트남이 보통 이러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이제 반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고 여기 앉아가지고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 브이로그를 많이 보시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막 어학당에서 수업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찍혀 있으니까 익숙은 하실 테고요. 거의 근 1년 동안 어학당 다니면서 느낀 것들을 조금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사범대 어학당 부속이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일종의 학원을 설립해가지고 그래서 베트남 교육부에 정식 허가를 받고 비자를 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살짝 학원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장점부터 나열을 할게요. 첫 번째는 굉장히 싸다입니다. 여기만큼 싼 곳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원에서 나눠주는 팜플렛이 있는데 그거는 막 인원별로 그 수업 시간 단위별로 금액이 책정돼 있어서 솔직히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1년 통째로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1년 학비 기준으로 학비 자체는 170만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비자 수속비가 학원에서 이제 비자를 내주면서 막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받아주고 저를 위해서 초청장을. 그래가지고 그게 5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22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6개월 단위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6개월만 하고 갔을 시에는 110만 원이 나오겠죠. 당연히 비자는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장점은 여기는 확실히 대학교 부속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도 가르침을 통해서 약간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이고 아무래도 학생의 편의를 웬만하면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막 사업하러 오시는 분 그리고 저처럼 그냥 살아보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안전한 것 같아요. 편하고요. 왜냐면은 변하는 비자 정책에 맞춰가지고 약간 뭐 봐준다든지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베트남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되겠죠? 네. 세 번째는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건데 최소한의 소속감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 어학당은 아무래도 하노이 어학당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우는 한국인들도 여럿 있고요. 편의상 하노이에 오면 여기로 올 확률이 높은데 학생이 대다수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연고 없이 하노이에 정착하시는 분들은 딱 반에서 수업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때문에 끝나고 밥 한 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연이 돼가지고 서로 뜻을 모아서 막 사업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또 조금 덧대면은 나이대가 아무래도 막 젊은 20, 30대보다는 조금 새로운 도전이나 삶을 찾아서 오신 40대, 5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간 남녀노소 불문 그런 배움의 분위기를 좀 즐길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약발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1년 차가 되니까 많이 빠지기도 하고 집중을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어학 실력이 빨리 느시는 분들은 의외로 중년 분들이세요. 굉장히 그분들은 올인해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팍팍 늘고, 저는 어학도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게 무조건 어학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과장 없이 40, 50대 분들이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시고 베트남어를 곧잘 하십니다. 네, 그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었고 오히려 젊은 제가 약간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번째인데 이건 당연한 건데 수업의 질이 좋아요. 여기 와가지고 쌤들을 한 3분 정도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 덱타를 오신 분들 빼고요. 열의가 있으세요. 열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다른 어학당 가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그런 교수님이 가르치는 어학 그 학습 방법에 비해서 전혀 빨린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수업의 질에 대한 걱정은 진짜 저 믿고 안 하셔도 됩니다. Trời ơi, rất khó. Hơi khó. Nhưng đây là có một cái nữa chúng ta cũng dùng vừa là gì? Vừa verb one, vừa verb two. 다섯 번째는 응대가 굉장히 빨라요. 카톡 채널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학당을 돕는 한국인들이 개설한 그런 단톡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쌤이 따로 카톡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링크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학교 부속 어학당들은 단점이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면은 개설하고 안 오면은 개설 안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메일 답장이 최소 막 2,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그냥 카톡 딱 등록하고 뭐 가격 얼마냐 물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수업의 질이나 이런 거는 케바케고 사람 바이 사람이고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싸고 빠르게 응대하는 것 그거 2개만 믿고 저는 고른 겁니다. 네. 6번째로 비자 부분은 완벽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베트남도 알아야 될 게 왜 중국에는 관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인데 베트남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못하지만은 제가 모 항공사 다닐 때도 편의를 위해서 조금 페이퍼 컴퍼니를 쓸 때가 있었어요. 저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안들이 그거를 건들까요? 안 건듭니다. 왜냐면은 그 여성 CEO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뽀찌를 얼마나 많이 공안에 넣었겠어요. 서로 유착 관계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여기도 물론 작은 어학당이라면 어학당이지만은 뇌피셜이에요. 근데 나름 보고 그런 느낀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쌤들도 당연히 베트남 사람이지만은 비자 문제를 합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원활하게 돌리려면은 공안들과의 관시가 왜 없을까요? 뽀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주면서 좀 이렇게 관계를 구축을 해놨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쌤들이 파놓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돼가지고 나의 비자 하나만큼은 정말 이 학원을 다니는 동안은 거의 영주권급으로 안정적으로 스테이가 가능이 합니다. 나는 그냥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지불을 하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오히려 남용해가지고 비자만 받은 다음에 막 문제를 일으켜서 뭐 마약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저 예전 비디오에서도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막 학원생들 다 불려가서 불시 검문 인터뷰 받고 막 그랬었잖아요. 어학당이 비잔을 확실하게 책임져 준다. 다만 학생도 최소한의 도의는 지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장점은 이게 다고요. 조금 자리를 바꿔볼까요? 제가 막 저번에도 살짝 어학당 까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걸 또 보셨대요. 그런데 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저희 쌤이 대인배인 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래도 어쨌든 뭐 저도 자기 반성적인 멘트를 좀 쳤기 때문에 아 그래 솔직하게 말하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더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단점을 저는 최대한 제가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3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서비스, 뭐 AS 이 개념이 한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딥하게 들어가면은 설명이 어려운데 이거예요. 그 애매모호함이 베트남 사회의 특징이라고 했죠. 학원의 어떤 응대 태도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한국인들은 내가 돈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손님이 왕이고 이제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거를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베트남은 그게 아니라 내 문제도 되게 막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해결받을 수가 있지만 반대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학원 측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게 그럴 수도 있는데 너가 이해해달라 이러면은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게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저번에 저한테 벌어졌던 일이고 저는 그 베트남 건국 역사상 최초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잘못 받았었잖아요. 학생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사업 비자가 6개월짜리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도 싸우고 화해하고 그랬었는데 잘 해결은 됐고요. 서비스의 개념이 아무튼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는 있다. 아니면은 사이 나빠지는 일밖에 없거든요. 베트남 와서 가장 양날의 검이 이 애매모호함을 이용한 모든 게 되고 또 안 되는 이런 게 베트남의 재미인데 여기에 더해서 한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 바래버리면은 이거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인 입장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건 좋게 넘어가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 위에 상단에 링크를 띄울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아까 제가 말한 장점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단점이었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조금 혼자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데 해외에선 더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더 혼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외국인 친구랑 막 딥하게 관계를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왜 한국은 또 장류 유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수업만 듣고 할 일하고 가고 그런 스타일인데 한국 사람들 입장으로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한두 번 가게 되다 보면은 안 가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친목질이 사람 성향 따라서 부담이 되거나 조금 해외 생활의 그런 고독한 재미를 뺏어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자기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면은 이 어학당이 한국인들이 많아서 조금 불편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성격 때문에 발생한 그런 단점이죠. 그래서 아까 장점에 넣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 어학적인 부분에 대한 단점인데 분명한 거는 선생님 수업 질 이런 퀄리티에 대한 거는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어학당은 그러니까 사기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파르타식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2번 2시간 반씩 듣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겠다 대신에 수업 열심히 참여하고 성과를 보는 건 네 몫이야 이런 분위기라서 자기가 공부 안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세요. 네. 예, 이게 실제로 지금 이 어학당에서 쓰고 있는 교재인데요. 내용이나 누가 썼는지는 전혀 중요치 않고요. 이렇게 5개의 레벨이 있는데 저 마지막에 보라색 책은 아직 시중에 판매가 안 되고 있대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학당을 다녔을 때 왕초보, 그 다음에 초보, 그 다음에
그 초중급, 그 다음에 뭐 중급 요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다른 막 대학교 어학당들은 진짜 빡센 곳은 막 하루에 6시간씩 듣고 시험 맨날 보고 검사 받아서 점수 딸리면은 뭐 페널티가 있고 그런 식이라는데 여기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학이 완전히 막 1티어 우선순위가 아니신 분들이 은근히 많잖아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베트남어는 공부해야 되니까 다니기에는 좋다, 뭐 그런 의견입니다. 네. 요즘에 영상 업로드가 조금 페이스가 늦는데요. 이거는 거의 확정이긴 한데 하노이에 1년 더 있으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이 아니면 또 다낭에 살아본다는 그 하나의 또 위시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다낭 쪽으로 사는 곳을 옮기려고 해요. 하노이가 너무 좋은데 완전히 떤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뭐 아는 지인들, 그 다음에 하노이 뭐 어학당 여기 나 그냥 잠깐 다녀온다고 그런 식으로 조금 그 렌트 매니저하고도 얘기를 잘 해놨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하노이는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한 3일이면은 그 정착이 완료가 되도록 세팅을 해두고 다낭으로 조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노이에서 할 게 많이 남아있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또 다낭을 트라이하는 그런 모습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보여주려고 하니까요. 작게 기대를 해주세요. 네, 말로만 때운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베트남 특징 와이파이는 진짜 어디 가도 있음. 예, 참고로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단체로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학생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친해질 기회도 많고요. 아무튼 하노이에 오셔서 어학당 다니면 여러분들이 마주할 공간이 여기에요. 네, 쉽습니다. 돈 내고 다니는 거죠 뭐.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요런 식이에요. 네. 여기는 어학당 뒷골목. 예. 여기가 꺼우조이에서도 꽤나 유명한 맛집들이 응집해 있는 나름 먹자 골목입니다. 네. 온 김에 여기에서 밥이나 먹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가 학생들이 엄청 모이는 지역이라서 쌉니다. 3만동에서 6만동 이상을 넘지를 않아요. 예. 여기는 그 저희 어학당 바로 옆에 있는 일식당이거든요. 돈가스하고 커리를 파는데 제법 맛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를 까먹었는데 베트남 원래 그 비자 정책이 진짜 막 어마무시하게 변덕스럽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는 1년 비자가 있었는데 사라졌고, 코로나 이후로 제가 왔는데 그땐 6개월 비자가 최대였고요. 근데 또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첫 6개월 어학 비자를 사용한 다음에 다음 비자 연장할 때는 1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학 비자가 최대 장점이 출국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니까 이 점은 제가 방금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컨펌한 부분인데 또 바뀔 수가 있고요. 아무튼 참고하시라고요.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정보는 이것도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인데 여기에 일종의 프로그램이 있대요. 보장식으로다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은 이제 베트남어 특정 급수가 나오게끔 해서 그거를 이제 약간 추천서를 써가지고 베트남 대학교에 입학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늦게 학사를 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제가 언급을 하고 정확한 거는 영어가 가능하시면은 제가 남겨준 카톡 링크에서 자세히 물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만 동이면은 학식 친구들한테는 비싼 편인데 저한테는 뭐 혜자죠. 여기 맛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금방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네.